한국 정치정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말하는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대중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가 그런 것이고 지지율 또한 20% 벽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재명 조국 대표는 다릅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조국 대표가 굉장히 빛나는 한 방을 때려버렸습니다. 윤석열 오른팔들도 하나둘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비평 시작에 앞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박사 영상 시청자 중 92.1%에 달하는 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정치 논평을 할 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족집게 같은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타도라는 목적을 가진 의원들과 당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국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 앞을 찾아 22대 국회의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이다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 인사들과 집회를 열고 이 엄중한 시국을 만든 윤 대통령 출근하셨느냐며 토요일이라고 관저에서 여유있게 쉬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참모들은 나왔을 것이다. 잘 듣고 윤 대통령에게 똑똑히 전하라며 지난주 시민사회와 정당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이 여당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며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라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그 뒤에 어떻게 한 줄 아는가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지나간 건 다 잊자. 여러분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드리겠다라고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엄숙한 워크숍을 축하 잔치로 만든다.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던지 어퍼컷 세리머니도 한다며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열린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윤 대통령은 조화 하나 보낸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우리 젊은이 목숨 값이 당신들에게 겨우 그 정도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격도 없다는 말을 아주 온화하게 돌려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맥주 따라주고 어퍼컷을 하자 좋다고 웃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귀하들은 윤 대통령과 같이 침몰하는 것을 택했다며 우리 혁신당은 그리고 국민은 절대 잊지 않고 더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 목소리를 듣기는 듣는 것인가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다며 첫째, 공수처 수사 겸허히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계속 전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며 왜 그렇게 특검 수사를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둘째,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며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20몇 자리 비밀번호 걸지 말고 비밀번호를 반드시 풀어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22대 국회의 최혜병 특검법 수용하라며 특검법은 금을 오를 더 촘촘히 해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천라지망이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며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힘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보낸 축하난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라고 비판했죠. 뻔뻔한 비판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협치의 뜻을 모르나 보다며 반박했습니다. 김보엽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고 했고요.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입 기자단의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힘은 비판을 들어주고 말로 받은 꼴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 혁신당의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격한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축하의 난을 보냈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펼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말 협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장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 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다라며 각종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게 민주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혁신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과 왜 그런 지지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은 조국당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기 훈련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연결식이 있던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와 맥주를 마신 일에 대해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판의 원인을 본인한테서 찾아야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징병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을 들이켜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지만 술을 곁들여서 축하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거듭 아쉽다는 말도 했고요. 자기들끼리 기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훈련병 연결식 날인데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을 공개 국민들 화를 더 돋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굳이 21살짜리 어리디 어린 입대 며칠 되지도 않은 신병이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술 마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술을 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이 소리는 참모들이 술을 놓지 말라고 했음에도 윤석열이 굳이 술을 올려놓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최근에 발표한 공식 입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왜 이런 입장을 굳이 지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종의 경고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전혀 못하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공식 입장 발표가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참모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지만 전자가 어떤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 공개 이후에도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고 대통령실은 최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위법한 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논란거리인지 본인들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최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덮여져 있던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대통령실에서 친히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하기도 했죠.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웃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죠.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까도 끝이 없습니다. 양파보다도 더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는 더 큰 무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제적 평가가 어떻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3살 때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이 벌어지니 논란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직접 당에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충격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치박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 92.6%가 구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올바른 정치 비평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족집게 같은 정치 분석과 비평,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이 도착하자 31일 버린다.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라며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굴욕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난 사진을 공개하며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의 난을 보냈습니다. 난에는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야당의 난을 바라고 바라던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해당 글귀를 접착식 메모지에 쓴 뒤 난에 붙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축하보다 부정적 기운이 솟구치는 것 같은데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는 죄가 없다.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며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 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는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난을 버린다.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주시라.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올린 사진 속란에는 버립니다가 적힌 접착식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나는 잘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를 자른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 같은 축하난 거부는 당 차원에서 마련한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느냐며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야당 대부분의 의원들 모두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윤석열과 그 주변 하수인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민주당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타도만을 위해 꾸려진 집단이 아닙니다. 윤석열 타도와 더불어 다른 정치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의원과 당원도 존재할 수 있고 의석 수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나가기도 힘들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보거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야당인 것을 떠나서 거대 정치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이고 그걸 목표로 하는 의원과 당원들만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 훨씬 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조국을 밀어버린 윤석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밀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맹수 같은 집단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 것이고 그래서 조국당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오로지 현 정권 타도를 외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와 결속력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현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는 지지율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한국갤럽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조사됐습니다. 20%대 지지율은 위험 단계로 흔히 분류합니다. 20% 선이 무너져 10%대로 내려앉을 경우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상승해 70%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이후 최고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윤 대통령은 40총선 참패 후
기존에는 거부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2주년 기자회견 등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상병특검법 부결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국정기조가 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서울과 60대에서 하락폭이 크다는 점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서울은 수도권 중에선 윤 대통령과 여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해 17%를 기록했습니다. 60대도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해 30%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잘냈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은 극우 지지자, 생각 없는 집단들입니다. 사실상 논평조차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조국당이 거세게 나가면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당의 팀플레이가 대단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우선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일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는 이상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에는 재선 김승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철험회에서 활동하며 검수완박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SNS에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데 앞장서라는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3명을 법사위에 동시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이자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영민 의원도 법사위에 합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검찰개혁 TF 2차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선의 박지원 의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초선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장 신경 쓴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원내 관계자는 말했고요. 과방위 야당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재선 김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야권목 상임위원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 등 언론인 출신도 다수 과방위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야권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을 제거하지 않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힌 방송 3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협의점과 협치라는 말은 이미 없는 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국힘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당신의 오른팔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말만 따를 것 같냐 이겁니다.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국힘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입니다. 즉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표가 떨어진다는 건 밥그릇을 뺏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마냥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망 제 뇌피셜 같습니까? 극우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국힘 내부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전에 정치박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93%에 달하는 분들이 구독을 안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올바른 정치 비평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오늘도 정치박사의 족집게 같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힘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임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정에 동시에 쓴소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인 전 비대위원장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면전에 대고 했다는 겁니다. 인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오후 충남 천안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 대상 특강 연단에 올라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 공세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 국면과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안학내가 대통령 선거 연설문을 고쳐줬다는 것,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국민이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한 안학내에게 노란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러나 국민 감정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고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역시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우리가 휘말려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런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 잘하셔야 한다.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내부에서조차 이런 소리를 듣냐 이겁니다. 심지어 엉뚱한 사람의 엉뚱한 보좌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저런 소리를 면전 앞에서 들으니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패인 중 하나로 꼽힌 황상무 사태를 겨냥 시민사회 수석은 굉장히 중요한 수석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 수석직이 뭘 하는지 기능조차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엉뚱하게 앵커를 갖다 놓고 시민사회 수석하라고 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날 특강에서 인 전 위원장은 야권의 탄핵 공세를 비판하며 탄핵 방어를 위한 당내 단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친윤석열계 의원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진 대통령 탈당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탄핵이란 이야기가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들리니까 하야라는 말은 더 쉽게 들린다. 임기 단축, 하야,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다짐하고 다짐해야 하는 건 절대로 이 땅에 다시는 탄핵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런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불행하게도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탄핵의 시작이다라며 대통령 탈당설, 중대결심설, 이게 다 하나가 돼야 할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 쇄신과 혁신에 대해선 대표를 새로 뽑는다는 건 뭔가 민주적으로 뽑아야 한다. 정말로 당원들,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당 대표여야 정당성이 있고 힘이 있다고 말해 전당대회 당원 100%를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 임명을 할 생각은 꿈에도 말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웃긴 건 윤석열의 말입니다. 이날 윤석열도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바보 같은 인간들의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해소해야 할 범죄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겠다는 소리가 얼마나 뻔뻔하게 들립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있고 지지나 해달라 이겁니까?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차례 큰 목소리로 한 몸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와도 친윤이라는 이름 뒤에서 권력만 노리고 있는 자들이 질비하고 있는 한 절대로 바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 상태인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겠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데 얼굴 좀 봤다고 기분이 좋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본인만의 메타버스에 갇혀있는 사람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총선 때 다 당선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며 고생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지경인데 메타버스 대통령은 그런 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나 봅니다. 하긴 그러니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욕 좀 먹겠다며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술 때문에 그렇게 논란인 사람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신을 빨리 차려야 할 겁니다. 오른팔들의 배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못 느낍니까? 한동훈이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자신의 브랜드인 격차 해소와 연결 지으며 지난 총선 때 약속한 정치개혁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말을 괜히 하겠냐는 겁니다. 당대표 출마를 위한 명분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내 주류인 친윤석 열개가 비토하더라도 원의 세력을 등에 업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NS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 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틀 만입니다. 당내에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이 지구당 부활에 동조하고 황우엽 비대위원장도 검토를 지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에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원의 당협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지역 사무실을 두고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격차 해소는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으로 강조했던 키워드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원의 정치인들이 환호할 정책입니다. 정치인들이 환호할 만한 걸 대통령이 아닌 갈등을 겪고 있는 대통령 오른팔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동훈한테도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